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라가 삼국을 어떻게 통일을 해 나갔는지 과정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가야 살펴볼 거고, 삼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야는 좀 뒤에 따로 공부를 하고요. 그 삼국 통일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삼국의 항쟁 과정을 다뤘죠. 그 삼국의 항쟁 과정의 뒤에 이어 붙여가지고 요거까지 흐름을 타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세기 전반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고구려가 수나라랑 당나라랑 계속 전쟁을 합니다. 뭐 유명한 살수대첩 있죠. 살수대첩 강감찬 아닙니다. 을지문덕이죠. 살수대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당나라와는 안시성 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한 가지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천리장성이라는 걸 축조를 해요. 천리장성이라는 걸 축조를 하는데, 이 천리장성은 중국의 만리장성이랑 비슷한 겁니다. 만리장성은 만리가 되는 긴 성벽을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거죠. 요것도 천리 정도 되는 긴 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살수대첩으로 인해서 수나라가 국력이 약해졌고, 그리고 당나라가 등장하면서 수나라가 멸망을 했죠. 그리고 중국은 당나라의 지배로 넘어갑니다. 그 당나라가 등장한 것에 위협을 느꼈겠죠. 그 고구려가. 그래서 고구려 국경선을 따라서 천리 정도 되는 장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 중간에 천리장성을 쌓았다라는 사실 기억해두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음을 뭐 시기순으로 나열하시오, 아니면은 이 사이에 있었던 것 중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이러면은 낼 수도 있는 문제예요. 네, 근데 좀 디테일하지 않고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라는 큰 나라랑 계속 싸웠으니까 국력이 당연히 쇠퇴하겠죠. 그리고 백제와 신라는 그 대하성 전투 같이 이런 백제가 신라를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한 30개 정도 되는 성을 뺏어요. 이때 의자왕, 방탕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이 왕이 초기에는 굉장히 전쟁적으로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공격해서 30개가 넘는 성을 뺏어왔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신라에서 이제 김춘추를 여러 나라로 보냅니다. 고구려로도 보내고요. 그리고 당나라로도 보냅니다. 근데 고구려에서는 한번 납치당한 일도 있었어요. 억류 당했죠.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 와서 당나라에 가서는 이제 당나라와 동맹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보면 나당 동맹이 결성되었다라고 나오죠. 이 나당 연합군이 처음에는 백제를 멸망시켜요. 백제를 공격을 해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의 결세대가 최후로 패배를 하죠. 그리고 사비성이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황산벌 전투라든지 뒤에 나오는 매소성 기벌포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앞에서 본 6강이었나요? 거기서 나온 기출문제처럼 이렇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황산벌 전투를 예로 들자면 황산벌 전투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얘기잖아요. 계백이 출정하기 전에 부인을 다 죽이고 관창도 한번 살려주고 이런 사실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황산벌 전투다라고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계백의 독백을 만들어서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관창의 독백을 만들어서 써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지문으로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황산벌 전투구나. 그러면 신라가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을 때 시기에 있었던 걸 물어보는 거구나 하고 유추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 연개소문사후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웠다. 연개소문은 왕은 아니고요. 대망리지라고 고구려의 최고 벼슬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아들인 연남생이라든지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여간 아들들끼리 권력 다툼을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연남생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아들들끼리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중국과의 대립으로 인해서 국력은 약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평양성이 668년에 멸망을 합니다. 맨 뒤에 보면 삼국통일이 676년에 완수되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요 8년이죠.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라의 뭐 안동도 독부라든지 웅진도 독부라든지 뭐 계림도 독부라든지 요런 그 기관들을 설치를 해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고조선 때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사군, 한나라가 사군, 그러니까 군현 4개를 설치했다라고 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다가 기관을 설치한다는 건 우리가 여기를 직접 지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신라가 거기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래서 삼국통일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매소성은 의정부 근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기벌포는 군산 앞바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6번 그 육가에 나온 그런 문제들처럼 이렇게 지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연표식으로 지점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보고 요 전투가 나오면 이때다. 뭐 황산벌 전투가 나오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을 때다. 뭐 기소성 전투가 나오면 나당 그 전쟁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후발주자로서 그 좀 쉽게 생각하면 지구력이 더 있었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 먼저 출발한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조금 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구력이 더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후발주자로서의 신선함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네, 뭐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국통일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빼놓은 게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의 사회를 좀 볼까요? 넘겨서 가야는 뒤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사회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중요한 건 신라의 골품제라든지 고구려의 진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진대법은 그 쌀이나 곡식이 나오지 않을 때 곡식을 좀 싼 이자로 빌려주고 나라에서 그리고 돌려받을 때 다시 나라에 곡식을 갚게 하는 그런 제도였고요. 네, 뭐 형사취수제, 서옥제 이런 건 다 했었죠. 네, 사회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여기는 그렇게 막 문제가 막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와봤자 위쪽에 있는 뭐 화랑도라든지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 골품제라든지 그리고 보기로는 조금 등장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그 꼼꼼하게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그래도 막 억지로 외워지지 않는데 외우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의 사상 부분인데요. 이 사상이 참 네, 이 삼국 시대에서 사상이 나온다면 불교보다는 도교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왜냐면은 도교는 사진 자료로 내기도 좋고요. 불교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져 있는 그리고 고려 시대에서 불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국 시대에서는 불교보다는 아무래도 도교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도 불교는 당연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니까 불교도 삼국 시대의 불교가 어떤 특징을 띠고 있었는지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네,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이 특징을 좀 확실하게 알아놓으세요. 왕실의 주도로 수용되었고 사회통합에 기여했고 왕권 안정에 기여했고 그리고 호국적이라는 건 나라를 위한 종교가 나라를 위해 있는 거다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군대에 갔을 때 호국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도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호국기도회라는 거 있는데 그 전 부대에 있는 그 기독교 군종병들이 모여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걸 호국기도회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의 불교는 호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유학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소수림왕 때 태학이 있었고, 백제는 박사가 있었고, 그리고 국학과 독서상품과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독서상품과. 독서상품과가 뭐냐면 원성왕 때 관리 선발제도예요. 이제 유교 경전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건데 이제 학습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얘는 상등급, 얘는 중등급, 얘는 하등급 뭐 이런 식으로 학습 정도를 평가를 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삼품인 거예요. 삼품. 세 등급으로 나눴다. 그래서 삼품과입니다. 네, 뭐 그리고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김대문, 강수, 설총, 최치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알아둬야 될 거는 뭐 강수나 설총, 김대문, 최치원 딱 이게 알아둬야 될 사람만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설총 같은 경우는 이두. 이두는 이제 한글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자를 빌려서 한자의 음을 빌려가지고 한글 그 우리의 발음대로 써놓은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 이두 그거 알아두시고요.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왔던 육두품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교. 이 도교 같은 경우는 위에 기출문제 보면 보겠지만 이 자료가 많이 나와요. 벽화라든지 아니면은 금동대학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야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언제나 절대적인 건 없어요. 보편적으로 탑이나 불상이 나오면 당연히 불교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이 도교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봤는데 이게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 확실하지가 않아. 아리까리해. 막 얘가 뭐 사자를 그려놓은 건지 뭐 호랑이를 그려놓은 건지 새를 그려놓은 건지 모르겠어. 그럼 도교입니다. 네, 도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작이라든지 현무라든지 뭐 그런 거 있고 아니면 동물이 되게 많아. 동물이 되게 많고 그리고 막 자연 환경을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도교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수월할 겁니다. 도교는 어떤 게 있었냐? 뭐 보죠. 신선사상 뭐 이런 거 있었고 귀족사회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리고 백제, 뭐 고구려 이런 유물들이 있다. 읽어보시고요. 네. 도교는 이제 신선숭배 사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풍수지리는 배산임수가 빠지면 또 풍수지리가 아니죠. 배산임수, 산, 물, 여기가 명당. 이게 배산임수입니다. 이것도 저번에 설명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삼국의 사상까지 또 봤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쭉쭉쭉쭉 지나가가지고 뭐 사회 같은 부분은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진 않을 텐데 그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쭉쭉쭉쭉 훑어서 지나가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보통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짚어드릴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시고 요거를 숙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 사진 자료는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뒤에 보면은 이제 문화 파트가 나와요. 요 문화 파트가 나오는데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문화 파트 같은 경우는 사진과 이름을 매치시켜서 외워야 하고 지금 우리가 역사의 흐름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꽤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진이 이름이 뭐다, 이 사진이 이름이 뭐다 이런 것까지 외우게. 그리고 저도 사실 이렇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보도록 합시다. 그 대신에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불교 부분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불교 문화는 삼국의 불교는 100% 나와요. 한 문제가 100% 나올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나온다면 무덤양식이 나올 겁니다. 그 무덤양식도 굉장히 자주 출제될 거예요. 그 무덤양식이나 뭐 불상이나 이거는 제가 사진을 들고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는 보세요. 문화 파트에서 좀 여기 보면 고분 양식 파악하기 뭐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가르쳐 드리는 건데 삼국 문화가 일본 쪽으로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삼국 문화가 일본 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근데 이게 일본의 아스카 문화라는 게 형성되는 데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라든지 질문으로 나올 만한 특징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백제 같은 경우는 왕인이 나올 수 있어요. 왕인이라는 사람이 칠판에 좀 적어볼까요?
문화의 일본 전파. 백제 같은 경우는 왕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인. 이 왕인이 천자문을 그리고 논어, 천자문과 논어를 그 일본으로 전파를 해줍니다. 그리고 놀이사치계. 이 사람은 불상이랑 탑, 불경. 불상이랑 불경을 일본으로 전파를 해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유물로 칠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칠지도. 이건 칠지도 같은 경우는 시기가 명확하게 막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도 근초고왕 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초고왕 때 아니면 백제가 좀 국제적으로 이렇게 전성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정성기를 띠고 있었을 때 일본의 수여를 한 그런, 일본에서는 뭐 이게 조공으로 받은 거다. 그래서 이게 임나일보무설의 뭐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칠지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져라 하고 준 겁니다. 요 칠지도가 어떻게 생겼냐면 적중 예상 문제 22번의 가가 칠지도입니다. 칠지도. 요 칠지도 중요한 거예요. 백제가 강했을 때 정말 여기 보면은 뭐 백제가 사비에 노업하였을 때 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요거보다는 아마 그 전기에 수여를 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네, 그리고 뭐 안 했지? 네, 백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고구려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고구려 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해자라는 사람은 쇼토쿠 태자가 있었어요. 태자. 일본에도 당연히 왕이 있고 그 태자가 있었겠죠. 쇼토쿠 태자의 선생님입니다.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담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담징이 종이와 먹을 전해줬습니다. 네, 고구려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신라는 뭐 조산술 이런 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야는 도자기. 뭐 요렇게 일본으로 문화가 요 정도로, 도자기라고 하지 말고 토기라고 할까요? 같은 말이긴 한데 토기 제작 기술을 전파해 줬다. 자, 요거 딱 보면은 사이즈가 나오죠? 셋, 넷, 5개입니다. 오지선다로 나오기 정말 좋은 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5. 아니면 뭐 이 나라에서 뭐 있었던 문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뭐 이 시기에 있었던 일로 알맞는 것은 이런 것보다도 다음 중 일본의 문화가 전파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렵게 나온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래도 요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왕인 백제다, 놀이사치계 백제다, 칠지도 백제 거다, 해자 담진 고구려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야를 볼 겁니다. 가야는요, 문제가 독립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한 문제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보면 핵심 필수 기출 문제 나오죠. 가나 지역에 있던 가야 소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주고, 그래서 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요게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금관가야고, 여기 밑에 있는 게 금관가야고, 위에 있는 게 대가야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관가야, 대가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를 우리가 안 한 것 같지만 삼국시대 항쟁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형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했어요. 그걸 이제 가야로 해서 어디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보면은 뭐 낙동강화를 변한 지역에서 성장한 소국들이 가야 혁명으로 발전했다. 3세기경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전기가야 혁명이 형성됐다. 전기, 후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전기에서 후기로. 네, 그리고 풍부한 철 생산. 요거 변한 지역에서 풍부한 철 생산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유리한 해상교통 기반. 바다랑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하죠. 낙랑과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전개했다. 낙랑 어디라고요? 한사군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그걸로 중개무역을 전가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철기 문화가 발전이 되었다. 앞장에서 철기 문화가 나오면 대부분 가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기 유물이 나왔을 경우에 대부분 앞장에서 뒷장 말고 앞장에서. 네, 좀 야매 같나요? 야매 강사 같나? 네. 그리고 4세기 말 5세기 초 신라를 지원한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요때 왕이 누구였다고요? 광개토대왕. 우리 지금 보세요. 지금 앞에서 정리한 거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 겁니다.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아 금강가야가 쇠퇴했다. 그리고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었다.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가야 연맹 형성되었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금강가야 멸망하고 대가야 멸망했다. 이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버풍왕 때 멸망했고요. 요 대가야 같은 경우는 진흥왕 때 멸망했습니다. 요거 두 가지, 요 정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흥왕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금관가야를 멸망시켰다 이러면 틀리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뭐 반대로 버풍왕, 버풍왕 중요하다 그랬죠. 2차돈 순교 불교 받아들였다, 율령 반포했다 나왔죠. 그래서 버풍왕 때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이 삼국시대 통일되는 과정까지는 무리 없이 아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는 조금 대충 봤잖아요. 근데 문화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나서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위주로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러면은 우리는 지금 8문제 정도를 소화해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남북국 시대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고려까지 이번 주에 욕심이긴 한데 고려까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투자해 달라고 했잖아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강의도 1시간에서 2시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제 마음이 조금 급해요. 그래서 강의도 조금 급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이제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한 거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꼭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머릿속으로 뭐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료를 봤을 때, 뭐 이름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매소성 전투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나당 전쟁 때 얘기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주면 문제는 수월하게, 그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료들이라든지 문항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같이 해나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흐름을, 그리고 이게 딱 봤을 때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북국 시대